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4월 13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정건 전 그 사무부총장, 이정건 씨, 민주당 이정건 씨가 중간에서 여러 사건에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비리 의혹들, 또 뭐 거품 수수 의혹, 여러 사건에 이정건 씨가 개입을 하고 그 중간 고리 역할을 한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이정건 게이트가 확산이 되고 민주당 전체 문재인 정권의 정치 스캔들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송영길 캠프의 윤관석 의원, 나중에 사무총장이 됐죠. 윤관석 의원이 지금 이정건 녹음 파일에 따르면은 돈봉투를 한 10개를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돌렸다. 그래서 한 10명이 돈을 받았다. 이렇게 됐는데 압수물을 더 분석을 하고 검찰이 하다가 보니까 현재는 20명까지 민주당 의원 169명 중에서 20명까지 돈이 흘러 들어갔다. 자, 이렇게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있겠죠. 더 있는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리죠. 지금, 검찰이 윤관석, 그리고 이성만, 그 두 사람 다 캠프에, 송영길 캠프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지역구 사무실 집 다 압수수색을 했고, 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의 집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의 관련 장소 해서 20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20곳 이상을. 자, 강래구 이 한국감사협회 회장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래구는 민주당 부대변인들하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을 해서 감사들은 거기 뭐 창업공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감사 자리로 막 낙하산으로 가죠. 그 감사로 가는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은 일제히 막 교체를 하면서 지금은 알밖에 해놔서 가지도 못합니다. 감사 자리가 한 130개, 전국에 130개 정도의 감사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들이 자기들끼리 이 농공행상으로 감사가 된 사람들이 감사협회를 만들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가령 지금처럼 이 알박기 해놓은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었으니 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버틸 때 서로 같이 버티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런데 이 강래구 그때 한국감사협회 회장 수자원공사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협회 회장을 했는데 강래구가 돈을 만들어서 이정건을 통해서 윤관석에게 줬다. 그리고 윤관석 그리고 이성만에게 줬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봉투를 뿌렸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130개 공공기관에서 그 강대구가 자기 돈으로 주지는 않았겠죠. 9천만 원 정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130개 공공기관 자기 편들끼리 이렇게 막 객출을 했든지 감사로 가서 돈을 월급을 받으니까 거의 하늘을 두고 월급을 받으니까 객출을 해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사람들에게 돈을 뿌렸다. 그러면 그때 송영길 외에도 두 사람이 더 출마했습니다. 출마했던 한 사람들에게 또 돈이 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죠. 증거가 드러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다만, 감사협회에서 특정 후보에게만 이렇게 돈을 모아서 전달을 해 줬을까? 그것은 충분히 이게 정치권에 좀 있다가 보면은 다, 느낄 수가 있죠. 일종의 보험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 성격. 그러니까는 출마를 한 몇 사람이 하면은 여기 다 얼마씩 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특히 감사협회 이런 데서는 같은 민주당 그쪽 편들인데 한쪽만 줬을까? 이것은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는 감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20명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20명이 돈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이 송영길 쪽에만 돈을 주지 않았을 거다. 문재인 덕분에 감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일단 20명, 그러니까 그것은 20명 플러스 알파 쪽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데, 윤관석 의원이 일단 강래구에게 지시를 해서
지금 의원들의 지지를 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좀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 강내구에게 돈을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내구가 돈을 마련해서 뭐 객출을 했든지 감사들끼리 어떻게 자기 돈은 아니겠죠. 그래서 마련해서 이정건에게 전달을 하고 이정건이 다시 이것을 윤관석에게 줘서 이 윤관석이 같은 당 소속 10명에게 일단 전달을 한 것으로 봤었죠. 그 3천만 원, 그러니까 마련해서 그 10명에게 300만 원씩 봉투 10개 이렇게 줬다 했는데, 다시 윤관석이 또 강내구와 이정건에게 추가로 돈을 더 마련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요청을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소속 의원 10명에게 또 300만 원씩을 줬다. 그래서 두 차례 합해서 이 6천만 원이 나갔죠. 20명에게 6천만 원. 그럼 남은 3천만 원은 어디 있느냐? 금배지가 아닌 사람들, 금배지가 아닌 대의원들,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에게는 50만 원씩 또 넣어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3천만 원, 9천만 원인데, 결국은 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최대 20명이 뭐 최대 20명 하지만은 지금 딱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만 최대 20명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성격으로 여기저기 막 했으면은 훨씬 더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정건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정건이 여기저기 다 관여를 했는데 이게 왜 들통이 났느냐 하면은 검찰이 이정건이 그 사업가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수사를 하면서 이정건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상당히 열애되고 막 다른 데다가 막 은닉해놓고 했는데 검찰이 찾아냈죠. 찾아내서 다 보니까는 그 녹음 파일이 한 3만 개가 들어있는데 지금 그거를 풀고 있는 단계죠. 그거를 풀고 있는 단계에서 몇 가지가 나온 겁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 그 전당대 돈봉투 사건, 이 강내구가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녹음 파일, 이것이 그 아래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녹음에 나오는 돈 봉투 외에도 다양한 전달 경로가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압수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이 불법 정치 자금 액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녹음 파일을 풀면서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윤관석은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또 기자들과 만나서 정치 탄압 타령을 합니다. 뭐 기획수사다, 야당 탄압, 지금 노영민, 이재명과 똑같은 그런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뭐 검찰 정권이 야당 탄압한다. 자, 그런데 녹음 파일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부인을 하면 부인을 할수록 관련자들이 줄줄이 이 윤관석은 물론이고 이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20명의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이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강내구,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정건, 윤관석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수사 경과에 따라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여기도 전방위 수사를 한다. 그래서 이 돈 받은 국회의원들은 뭐 뇌물이 됐든 정치자금법이 됐든 김영란법이 됐든 처벌 대상이 되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기소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왜? 이정건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이정건의 녹음 파일에서 3만 개 녹음 파일에서 뭐 그중에서는 뭐 개인적인 게 대다수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씩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의혹, 이하경 그 전 의원, 이하경 의원이죠.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 이것도 이정건의 휴대전화에서 단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정건의 휴대전화가 어디까지 민주당 의원들을 올가맬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정건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 수사의 내관으로 작용을 했는데, 박우식 씨, 사업가 박우식 씨가 본인에게 10억 원을 뜯긴, 이정건에게 10억 원을 뜯긴, 뭐 훈남 오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 접근을 했다고 그러죠. 뭐 빨대로 꽂은 것처럼 돈을 빼갔다. 이렇게 박우식 씨가 이야기했는데, 이 박우식이 노웅래 민주당에게도 사업 청탁 관련해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줘서 지금 노웅래가 국회 체포 동의안까지 상정이 됐었죠. 그것도 이 녹음 파일, 이전거래 녹음 파일 안에서 나온 혐의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정건 수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정건이 2020년 4월 총선에서 낙마한 뒤에 8월부터 1년 동안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있으면서 한 1억 원을 받았는데, 이때 노영민이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죠. 청와대 노영민. 이정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청와대에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군포, 그러니까 한국복합물류 소재지인 군포를 지역구로 둔 이하경 민주당 의원과 또 한대희 전 군포시장 수사를 지금 번져버렸습니다. 이하경과 한대희의 요청으로 시장 비서실장 출신인 정모 씨, 그리고 이하경 의원 보좌관이 한국복합물류의 특정인의 취업을 청탁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정건의 그 통화 녹음 파일에서 나왔죠. 자, 이렇게 일단 나온 것은 뭐 이 두 가지 정도지만은 지금 계속 수사를 하면 또 본인이 여러 민주당 그 문재인 정권 사람들, 뭐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그리고 그 내각에서는 뭐 박영선 장관, 그리고 당에서는 또 이렇게 그 여러분 송영길 이런 사람들과 충분히 있다는 것을 상당히 과시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스캔들이 계속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정건은 정치권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죠. 그런데 제가 좀 파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언론에서는 그 프로필을 보면은 군산 출신이고 원광대를 나오고 뭐 연세대에서 뭐 석사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이 MBC 이 방송 작가를 했다. 그리고 그 정도 돼 있는데, 또 다른 프로필을 보면은 62년생이고 방송 작가, 여성변체협회 이사, 여성단체협의회 미디어 위원장, 여협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력을 갖고 있고, 지금 언론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에는 2016년 20대 총선 직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민주당 험지죠. 강남 서초 지역 출마 희망자를 찾기 힘든 시점에 이 서초로 출마를 했다. 총선 때. 20대 총선에서 이 서초갑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지만 맞붙은 경쟁자에게 졌다. 3선 이혜훈, 이정건은 낙선을 했고, 낙선 후에도 서초갑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유지를 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 그 서초구청장 선거, 2020년 21대 총선,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번번이 낙선을 했습니다. 세 번의 선거 당시 상대는 순서대로 조은희 그 구청장 선거, 그다음에 윤희숙 국회의원 선거, 조은희 다시 보궐선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혜훈, 조은희, 윤희숙에게 보수정당의 이 여전사들을 상대로 이런 이혜훈, 조은희, 윤희숙 같은 보수정당 여전사들을 상대로 분투를 했다. 자, 그런데 당 안에서는 말이 많이 났죠.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계속 서초구에 아무리 험지라고 해도 그래도 거기에 출마를 하면은 그 국회의원으로서 좀 뭔가 아니면 그 단체장으로서 뭔가 이렇게 그 커리어도 있고 뭐 학벌도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에게만 계속 공천을 주느냐, 그런 말이 민주당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이유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뭐 송영길 전 대표와의 친분, 송영길 전 대표가 서초에 자주 들러서 세미나도 같이 하고 했다는 겁니다. 이정건과 같이. 그리고 뭐 노영민 이런 사람들, 뭐 박영선 이런 사람들이 뒷배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 자, 그런 그 말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단독으로 알려드릴 것은 말씀드린 대로 2016년 20대 총선 직전에 정치권에 들어왔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뭐 확인한 것은 그 전에 2014년 지방선거 때, 2014년 지방선거 때 다른 곳도 아닌, 그때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자유한국당 서초구청장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때 그 후보가, 서초구청장 선거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조원희 후보였죠. 지금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그때 조원희 후보가 막 캠프를 꾸리고 있을 때 어느 모임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이정근 씨를 소개를 받았는데, 방송 작가로 이렇게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캠프를 꾸리니 이정근 씨가 찾아와서 자원봉사를 좀 하고 싶다. 이 선거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도 이야기하고 해서 그때 조원희 후보가 그렇다면 뭐 자원봉사니까 그거 해봐라 하고 이 방송 작가를 했기 때문에 이 대변인을 언론계에 있었다고 하니까 이 대변인 그 역할을 맡겼죠. 자, 그런데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이정근 씨가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이 캠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서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또 인맥들,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한 뒤에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가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인맥도 넓혀가고 서초 안에서 계속 출마를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하죠. 문재인 정권이 2017년 탄생을 하니 그때부터는 완전히 날개를 달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정청에 전부 다 인맥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청와대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면 돼. 이렇게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